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부와 2부 알차게 꾸며져 있고요. 8시부터 10시 반까지 채워집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 주시고 종목 혹은 업종, 전망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우리 매니저분들께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전반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피치가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12년 만에 하향 조정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장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나 오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낙폭을 조금 더 길러 키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 빠지면서 2,616선, 또 코스닥은 3.18% 하락하면서 909.76을 기록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의 SM 빼고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떨지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나 초전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요.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또 상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의 대단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볼 텐데 저희 또 월수팀 매니저에는 정리를 잘 하시는 매니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 오늘 종목으로 보는 시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좀 장은 힘들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에서는 위메이드, 또 엔터주 중에서는 SM 등이 있었는데 이 밖에도 우리 매니저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할 월수팀 세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한균수, 최창준,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일단 눈에 띄는 건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넥타이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좀 다들 좀 힘내시라고 이렇게 빨간색, 붉은색을 한번 골라와 봤는데 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화면에서 딱 두루 잡히니까 같이 잡히니까 유독 튑니다. 강렬하죠. 예, 강렬합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강렬하게 내려가서 내일은 강렬한 반등 나오라고 오랜만에 타이 한번 메고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인물이 살아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사실 원래 타이 잘 안 메거든요. 이게 좀 목 채우게 되면은 좀 깝깝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장 상황상 저라도 좀 빨간 네트에 다시 한 번 더 메고 나와서 네. 좀 시장에 좀 기운 한번 넣고 싶어가지고 시장이 일봉상 봤을 때 양봉 나올 때까지 제가 출연하는 날 양봉 나올 때까지 계속 타이를 메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들 힘내서 좀 덥긴 합니다, 스튜디오가. 하지만 다들 힘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더운 날에도 우리 최창준 매니저님은 등산을 또 다녀오셨다고? 예, 우리 셀카도 올려주셨어요, 단체방에? 시장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특별히 이 상의 있잖아요, 반팔. 예. 상의는 완전 빨간 거.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제작진이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계곡 쪽으로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더워요. 더운데 뭐가 좋냐면은 에너지가 막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2차 전지 충전하듯이. 시장 빠질 때는 그냥 뭐 노답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즐기세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 같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즐기고 시장이 좋을 때도 즐기고 그러면서 텐션만 높아져요. 그냥 뭐 시장 종목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빠지는 종목을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종목을 더 보유할 수 있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이 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샀고 내일도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지만은 편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편식을 하면. 막 뭐 반도체 올라간다면 반도체 쫙 따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면 2차 전지 쫙 따라가고
또 AI가 올라간다면 AI 쫙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가잖아요.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고점에서 다다다닥 한 2, 3일만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꼼짝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래서 이반 에로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이렇게 섹터를 정해놓고 하는데 등산 가다가 삼천포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모든 그런 일이 됐던 뭐 가정생활이 됐던 뭐든 간에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의 최고 비결은 뭐냐면은 면역력이거든요. 예.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게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음식 조절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4-5번은 갑니다. 새벽에도 가고 예. 낮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딴 거는 몰라도 이제 뭐 허벅지 안 하는 거라도 인정합니다. 예. 뭐 우리가 투자도 건강하게 잘하려면 일단 우리 신체 건강 잘 챙겨야겠고요. 또 돈을 많이 벌더라도 신체가 건강해야 또 잘 쓰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그 주식 수익률 좋고 이런 것도 제가 리스펙합니다만 건강 잘 지키시는 모습 그 부분을 항상 가장 리스펙합니다. 아마 최근에 좀 시장 좋다라는 얘기 듣고 2차 전지 잘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 분들께서 조금 비중 조절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떨어질 때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힌트를 얻어서 비중 조절이나 시장의 대응 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특이점 한번 띄워볼까요? 자, 오늘 신용평가 등급,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나왔습니다. 피치에서 공개한 건데 12년 만에 한 단계가 떨어졌죠. 뭐 대부분의 시장 하락을 진단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게 새벽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많이 밀리진 않아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분석을 한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화이트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간략하게들 적어주셨는데요. 먼저 한균수 매니저님은 해프닝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 국내 시장 키워드가 조금 있다가 주제에 있는 초전도체, 랑,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용등급 하락. 그 두 가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예. 그거 말고는 아무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다음 주제에 있으니까 그건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신용등급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에 이게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 밑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요. 2011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2년 정도 전이었던 2011년 8월, 그때도 8월이었거든요. 엄청 날씨가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증시가 여기 폭포수로 쏟아지는 구간 보이실 겁니다. 딱 이 구간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 이상 단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제법 큰 조정이었고 당시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피치에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앞전 구간에도 10% 넘게 단기간에 빠졌는데 여기서 장대음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거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된 데가 없으니까. 근데 과거랑은 사실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세계에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는 신용평가 기관이 3개입니다. 글로벌로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도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미국에 있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기 때문에 3개 회사죠. 첫 번째는 뭐 무디스, 두 번째는 피치, 세 번째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이 정도가 있는 거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2011년, 12년 전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안 올려요. 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트리플 A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더블 A 플러스입니다. 그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12년 전에 낮추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아직도 미국 신용등급을 안 올리고 있고 그 이번에 하향 조정을 한 피치 같은 경우가 트리플 A였다가 더블 A 플러스로 이번에 내린 거거든요. 그럼 하나 남은 회사가 이제 무디스죠. 무디스는 아직도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른 거냐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치가 갖고 있는, 물론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지만 피치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S&P 스탠다드 앤 포스 정도만큼은 사실 한참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서 마치 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은 자기들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거나 높이기 전에 일종의 경고 같은 걸 시장에 해줍니다. 자기들이 보는 막 부정적인 뭐 관찰 등급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레이팅을 줘요. 그래서 그 미국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 몇 달 전에, 한 제 기억으로 한 3, 4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피치에서 이미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하향 조정할 건 알았는데 언제 하냐 싸움이었던 거고, 그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처음 보는 얘기 나오는 걸 안 좋아해요. 특히 처음 보는 악재가 나오는 거. 이거 뭐 그냥 뭐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우크라이나 뭐 어디가 추가적으로 함락이 됐다고 합니다. 안 내려가요. 어차피 전쟁 중인 거 알아가지고. 처음 보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 초전도체 처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하는 거고, 이번에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사실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고 볼 수 없는 게,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내려간 거라면 가장 먼저 많이 내려갔어야 되는 게 나스닥 선물이었습니다. 예. 선물 거의 조정 없었거든요.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한 0.4%. 우리나라 오늘 하락한 건 우리나라 고유 변동성인 거지 신용등급 하락 영향은 아니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치에서 하향 조정을 했고 무디스가 나오더니 야 우리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건 처음 보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와버리면. 근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가사들은 자기들이 레이팅을 낮추거나 높이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한다 그랬죠. 피치가 예고를 했던 것처럼. 그럼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무디스가 지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를 하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S&P에서는 이미 12년 전에 낮춘 걸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고 하고, 무디스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이 구간처럼 그렇게 공포를 뭐 많이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해프닝 정도로 그냥 지나갈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2011년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창준 매니저님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보시죠. 자, 기회다. 기회죠. 첫 번째는 어떤 기회냐면은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주도주를 주도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예. 두 번째는 내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금방 황준수 매니저도 설명을 했듯이 미국의 지금 선물지수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 한 0.56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 지수는 한 2% 빠졌고 코스닥은 한 3%가 이상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자체적인 문제다. 그리고 한 일본 시장도 한 2% 빠졌는데 가만히 보세요. 최근에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뭐 니케이 지수 많이 올랐고, 독일도 많이 올랐고, 다 신고가 가다가 한번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2차 전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그런데 올라가다가 빠진 종목이 있는데 그게 AI가 올라가다가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애플도 AI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한다, 그러면서 다 AI 종목들 다 5종목 다 찍어드렸거든요. 솔트룩스, 또 코난 테크놀로지, 세이바스 AI, 마음 AI, 그 다음에 플리토. 오늘은 저는 다 팔았어요, 오늘 그냥. AI 다 팔고, 오늘은 어떤 걸 샀냐? 2차 전지 사고, 반도체 사고, 내일도 2차 전지 사고, 반도체 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도주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주도주 인정. 앞으로 뭐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뭐 하반기 때보다는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은 무조건 좋아진다. 그게 반도체가 주도주인 이유고, 두 번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몇 개 종목만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종목들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안 올라가다가 좀 올라간 종목들이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냐면은 분리막 만드는 회사, 예. WCP.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안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은, 예. WCP요. 이 WCP요. 이런 종목들 안 올라가다 올라간 거거든요. WCP.
이런 종목들 WCP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예. 내내 그냥 바닥에서 기다가 45,000원에서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바닥이 4만 원이었으니까 8만 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날 거예요. 2차전지가 뭐 에코프로가 뭐 고평가됐다, 무슨 뭐 포스코 퓨처엠이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그냥 뭐 밥만 먹고 반찬 안 먹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2차전지가 전체적인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비가 있고 또 소모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뉴스 나온 게 보니까 LS그룹이 새만금에다가 1조 8천억 투자한다. 1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LS그룹이 10년 동안에 그런 1조 8천억 투자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대기업들이 LG화학, SK온 그리고 LS그룹 자체가 새만금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1조 이상씩 투자를 한다는데 해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늦게는 뭐 2027년도까지 증설을 진행한다는데 2차 전지가 끝났다, 고평가다,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AI가 도와줬던 안 도와줬든지 간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실적은 분명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옥석가리를 하면서 다시 재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2차전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또 반도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왜냐면 시장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같이 빠졌으니까. 거기에다가 AI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AI 안 빠졌어요. 셀바스도 안 빠지고 시간에서 좀 빠졌지만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솔트록스, 마음 AI, 또 이스트 소프트 얘네들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얘네들 시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 메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위직 스튜디오가 2조 막 이상 갔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AI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리고 노보주. 오늘 같은 경우 노보주 올라가다가 뭐 뉴로메카사부터 시작해서 SBB테크 또 코난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봇 다 빠졌잖아요. 또 살 수 있는 기회 준 거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잖아요. 주도주는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로봇, 거기에다가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에는 이제 피부 의료기기도 있고 또 비만 당뇨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바이오도 있을 거고. 바이오 제가 이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레포트 잘 쓰고 유명한 애널리스트랑 가끔 가다가 제가 미팅을 하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이오 조금 뭐 사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대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일어났고 예. 어저께 뭐 카카오 그룹이 급등이 일어났고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끔찍끔찍 움직이고 있고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쇼 커버링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제 어쨌든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기의 문제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가 움직였다?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바이오도 봐야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5개의 그런 주도 업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업종에 속해 있어도 대장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기회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기업 탐방 전문이고요. 기관 투자가 미팅도 많이 하고 뭐 애널리스트하고도 또 그런 모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네. AI 뜨기 전에 다 찍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투자자분들 계셨을 텐데 우리 최창준 매니저는 기회로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화이트보드 확인해 볼까요? 야, 이렇게 또 이용을 해주시네요. 피치 못할 사정.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약세 역할을 한 거는 피치가
영향을 준 건 확실히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좀 해외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까지 한번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피치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전에 이미 또 설명 한번 듣고 오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한국은행,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국은행의 뉴욕 사무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뉴욕 사무소가 오늘 피치의 지금 미국에 대한 하향 조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피치가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재정 적자가 증가될 것이고 정부 부채 증가 때문에 그다음에 중기 저게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길 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치가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은 반발을 했다더라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11년도와는 조금 다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때처럼의 큰 변동성,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큰 영향은 크게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떠냐 이겁니다. 그건 예. 이제 중장기적인 영향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부터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채에 대한 대규모 발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발행이 나타날 거라서 이제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될 것이니, 그 미국 국채 입찰에서의 수요 부진이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좀 변동을 보일 거기 때문에 증시에도 그 영향을 좀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국제금융센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저께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IB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1조 달러 차입 추정에 대한 국채 쓰나미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발행이 지금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수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인 건데, 심슨이라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꼭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라는 데에서도 지금 미국채 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난번에 조금 재무부가 했던 코멘트에 따라서 전망했던 수치가 있는데, 어저께 재무부의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전망하고 있던 대규모 전망보다도 오히려 이거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서가 금리 쪽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가 어저께 미국에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예.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어저께 4.0을 넘어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어저께 피치에서도 지금 신용 등급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코멘트인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미국 쪽에서의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게 국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쪽 오늘 피치 거 말고 사실 좀 약간 최근에 내부적인 요소가 수급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거 지금 선물이거든요. 예. 선물 보게 되면 원래 6천억, 3천억 정도 거래하고 100억 정도 거래하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어저께 갑자기 1조 7천억을 순매수를 보여줘요.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에 올해 고점을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뚫고 올라가 넘어가던, 하이닉스가 뚫고 올라가 넘어가던, 아니면 아래에 있는 LG에너지를 뚫고 올라가던, 뭔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도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종목들은 박스에 갇혀놓고 내리면서 오히려 올라가지 않던 카카오그룹주를 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모멘텀, 이런 식에 대한 수급 동향이 나타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뭔가 투기적인 선물 거래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환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물 매도가 나올 걸로 이미 예상하고 했었고, 그러다가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찍히길래 외국인 매도 나오는구나 였는데, 이유가 이제 피치가 이유가 됐던 게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제보다 더 큰 2조 2천억의 순매도가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내일 증시가 개파락을 보여주게 되면 이 물량이 환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 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매수가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파락 이후에 한 번의 증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대 라인대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이거 뚫고 내려가게 되면 원래 외국인 포지션 위치가 2,560이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래에 보게 되면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소식인 건데 아래 검은 색깔이 뭐냐면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그 미수거래, 신용거래나 아니면 CFD 계좌가 아니고 미수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2, 3거래짜리에 대한 자금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미수금 잔고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CFD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미수금을 쏠리는 것 같아요. 이 자금은 지금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나온 수급이 나가서 오늘 같은 경우 테마종으로 완전 쏠려버리거든요. 예. 이런 쏠림 현상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닝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들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었냐면 반도체들도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2차 전지처럼 에코프로비엔도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실적보다도 앞으로 수준 모멘텀 보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HBM 쪽이 워낙에 잘 나올 것 같은데 수주가 얼마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실적 대비 지금 상태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한 번의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 조정의 비밀을 조금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도 내려와주고 이오테크니스나 인텍플러스나 아니면 PSK오니스, 뭐 제우스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 건데 HBM 관련 종목들인 건데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시장 밸류에이션 대비 아니면 지금 종목의 밸류에이션 대비 좀 주가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업황 확인이 진짜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어차피 AMD 같은 경우도 오늘 하반기에 신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증설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반도체들이 발주 사이클로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저는 반도체들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뭔가 수급적으로 풀려야 될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밸류 측면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이 어닝 발표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를 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2차 전지 눌리면 사야 되고 반도체도 눌리면 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얼만큼 빠질 거냐 이런 것들도 생각 같이 하시면서 지수에 대한 사이클 보시면서 좀 같이 한 번 더 좀 생각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 속에서도 기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코지님께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우리 매니저님들 인사이트 덕분에 어려운 장에서도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오늘 방송 어떻게 진행할까 걱정이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세 분이서 기회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너무 낙담하지 말자, 투자 마인드 잘 챙기자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제안 하나 해볼까 해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래도 또 맛있는 거 드시면 기분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치킨 저희 한번 좀 시청자분들 오늘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돌발 이벤트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상한가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를 통해서 우리 문자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하면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예, 2개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2분 그리고 문자 2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총 4분께 오늘 치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로 삼행시 센스 있게 지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내용도 공유하고요. 또 치킨 선물 받으실 분들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특이점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초전도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초전도체보다도 아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여기 있네요. 여기를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온,
상온과 상압에서 구현될 수 있는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주식을 좀 오래 하거나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해가 있겠지만 우리 한균수 매니저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바로 치기도 했었죠. 과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로 개발이 되고 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매니저가 해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고민해서 써주고 계신데요. 먼저 한균수 매니저님이 적어주셨으니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도 하나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님은 가자라고 적어주셨어요. 주식 올라서 가자 그 의미는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초전도체가 정말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라는 거는 전도가 전기가 통하는 거고 체는 물체할 때 체인 거고요. 예. 앞에 이 초는 엄청나게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럼 부도체가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요. 도체가 전기가 통하는 거고요. 반도체, 우리 알고 있는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있죠? 그게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전도체는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 저항이 0이다. 제가 표 하나를 띄워놨는데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거는 시장의 개념이 나온 지 100년 넘었습니다. 100년 전에 초전도체를 어쩌다 이제 또 발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수은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그 수은 있죠? 은색으로 된 거. 예. 그 수은을 갖고 아주 극저온에 오는 데까지 내려가면은 수은의 전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수은을 극저온까지 떨군 거예요. 그때 영하 100년 전 얘기입니다. 1913년, 11년 되니까. 그때 영하 269도까지 수은의 온도를 낮췄더니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더래요. 전기 저항은 되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송전탑에서 이제 그 전기를 쏘게 되면 전기를 쏘면서 전기가 이동할 때 그 저항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저항 때문에 발열이 생깁니다. 저항이 심한 곳에는 발열이 많을 거고 발열이 많으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열을 잡기 위한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 전기를 쏘는 곳에서 100을 쏴도 전기를 받는 곳에서는 95, 90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 중간에 5에서 10 정도가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 당연히 전도가 잘 돼가지고 전기가 중간에 이제 저항 손실 없이 계속 가주는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전선에 구리를 많이 쓰잖아요. 구리가 전기 저항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쓰는 건데 초전도체는 그냥 저항이 0이라는 거예요. 0. 여기도 보시면 전기 저항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게 그 임계 온도라고 하거든요.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분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은 이제 그 현상 자체는 100년이나 된 이제 알고 있는 이슈였는데 문제는 이게 모든 걸 초전도로 이제 바꿔버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MRI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기 부상 열차도 그렇고 핸드폰 쓰다 보면 핸드폰 뜨거워지는 것도 저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가 구동될 때 전기 모터를 돌리는데 전기 모터를 초전도체로 바꾸면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세상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류가 초전도체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국내 연구진이 얘기하는 키워드는 상온, 상압입니다. 예. 상압은 지금 1기압이거든요. 1기압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상온은 지금 온도가 상온이잖아요. 지금 온도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발견할 땐 영하 269도에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때 기술로는 이걸 안 거예요. 아,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너무 과하게 온도를 떨궈야 되니까 그럼 온도를 조금 올리면서 그럼 만들기 쉬워질 거 아니에요? 영하 269도보다는 영하 150도 만드는 게 비용이 덜 들겠죠. 당연히 냉각을 좀 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점점 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몇 도까지 끌어올려놨냐면 영하 한 140도 정도.
영하 140도 정도에서 초전도체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영하 20도 또는 상온 또 이제 그 영상으로까지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진짜 이제 대박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거 필요 없어요. 20, 30도에서 된다니까. 이래 버리니까 예. 국제학계가 100년 동안 우리가 연구했는데 저거 안 되던데 네가 뭔데 이거 갑자기 된다 그러니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는 초저온이거나 엄청나게 높은 기압, 예를 들어 한 150만 기압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쇼킹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국내 연구진이 고려대 명예교수이신 분 팀이랑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카이브라는 데에다가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논문 내용이 지금 논란인 겁니다. 근데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어디 우리나라 연구진이 뭐 했는데 네이처지에 게재됐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논문을 거기다 게재를 하기 전에 검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게재됐다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실제로 된 논문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인류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단한 발견을 한 논문인 거. 그러니까 결론은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국내 연구진이 이제 게재를 했다는 거는 아카이브라는 데인데 예.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리는 건 아무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아카이브에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이걸 궁금해하죠. 야, 우리가 100년 넘게 연구해도 저거 안 되는데 어떻게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논문 내용을 보니까 논문에 초전도체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 거예요. 제조 방법이. 제가 그거를 한 10번 넘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공개한 거예요. 물 몇 그램 넣어가 몇 미리 넣어서 여기에 설탕 몇 그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끓으면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연구소에서 그 레시피를 쉽게 말하면 레시피인 거죠. 제조법이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학계에서는 초전도체 제조법 이걸 보고 황당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된다고 하면서 해보는 거. 쉽다는 뜻은 검증도 쉽다는 뜻이니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부 연구소에서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것도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한 걸 요약하면 초전도체를 이걸 그대로 레시피 제조법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는데 안 된다며.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이게 완전 말장난하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예. 뭐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확히 똑같이 레시피대로 해도 입자나 분자 구성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복불복이래요, 이게. 100만 번 하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만들어도 항상 결과가 다르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검증하는 게 베스트지만 아무리 똑같이 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학계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거 되는 것 같긴 하다. 인데 만들어 보니까 안 되더라. 입니다. 정말 이게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제가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설명을 어떻게 쉽게 해드려야 되나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A4 용지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그 다음에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종이 비행기는 100m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야, 저게 종이 비행기가 100m 어떻게 날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진짜 100m를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00만 번 던지면 한 번은 100m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0m 날아간 비행기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100m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거 거짓말일까요? 아니잖아요. 100만 번 던지면 한 번 될 테니까. 예. 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레시피를 똑같이 해도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는 되고 실제 검증은 안 되니까 이거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인 예. 겁니다. 아마 뭐 들으시는 네. 분들 지금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라. 아마 이 결론으로 다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초전도체와 관련한 연구들이 계속됐고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3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하 15도, 뭐 20도 이런 연구들이 그전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연구진 발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게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패한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투자는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창준 매니저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화이트보드 보시죠. 자,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찍혀 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말이 돼야지 믿죠. 예. 왜냐면은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력회사도 있고 수많은 그런 기업들, 수많은 학자들 그런 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좋은 그런 그 기술이겠습니까? 연구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검증되지 않은 곳에다가 올려놓은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진짜 되면은 무조건 대박 터지는데, 좀 이게 대한민국의 주시장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황모 박사 때 그거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저기 판문점에서 또 남북 정상이 만나고 그랬을 때도 생각나시죠? 황모 박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뭐 복제 한다는 거.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듣보잡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 가고 오늘 두 번째인데 어제가 같으면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신성데이터 같은 경우. 신성데이터 테크 28%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사마라 하다가 결국 못 샀는데 진짜 사고 싶기는 했는데 신성데이터 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익이 나는 회사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게 고평가된 기업이 아닌데 그거 빼놓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돼서 연구개발하는 그런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올라가고 또 좀 뭐랄까 이게 주식시장인지 아니면은 도박장인지 아니면 카지노인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나쁘다 안 하고요. 그냥 황모 박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좀 더 검증이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증권사 레포트 나오고 또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강하게 좀 워닝을 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아마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이팅인 거죠. 연구원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개발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검증은 좀 여러 군데가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학회에서도 샘플링 제공해주면 우리가 검증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뭐가 나와줬거든요. 진짜로 이게 잘 검증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한번 더 대박을 터져주게 되면 정말 산업적인 구조가 다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이번에 학회에서 검증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이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좀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처럼 또 재밌는 장세가 없지 않을까. 뭔가 지금 바스켓으로 뭔가 이것도 이거다라고 하게 되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잽싸게 빨리빨리 손 빠르신 분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장세에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물론 테마 되게 좋아하고 단기 대매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은 조금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그거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 또 단기로 접근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번 접근을 해볼 의향이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올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게 이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검증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자 검증할게요라고 해놓고 다음날 결과 발표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갔다가 한번 좀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고 다른 게 또 부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한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미 1등 종목이 또 원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조금씩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 이번에 저가에다가 제가 못 잡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 약간 좀 배제해놓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때 조금 더 그냥 업황적인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 화면 좀 주시게 되면 무라타라고 해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MLCC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 건데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MLCC에서 삼성전기가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기 이후에 무라타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무라타가 컨콜을 했는데 MLCC가 조금 업황 턴 어라운드 아니면 업황에 대한 바닥이 조금 확인된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저께 그 테마가 난립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무라타랑 삼성전기 그다음에 MLCC 관련된 사마콘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있어요. 차트 보면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면 해외 기업 보면서 그럼 우리가 비중을 넣어서 진짜 수익다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지금치게 해본다면 삼성전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 저가에서 올라오기 전에 아래에다가 잡아놓고 났더니 급등하고 나서 오늘은 갑자기 엔비디아가 붙었단 말이에요, 뉴스가.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또 도는 시장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닝 발표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남아지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새벽에 AMD가 있었고 8월 23일에 엔비디아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비덴이 또 발표했는데 이비덴 내용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뭔가 해외 쪽이랑 국내랑 업황이 같이 가고 있는 게 저는 반도체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가 이번 시기에 약간 눌린다면은 나는 또 어느 종목에 더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을 때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진짜 장비가 발주가 나온 종목을 전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발주가 나올 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이번 시기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 이쪽 테마 쪽은 조금 배제하고 있고 다른 쪽을 보더라도 충분한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삼기에 좋은 시장이라서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아마 들어가게 되면 시장 안 좋게 되면 어차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단기 테마성으로 잘 이용해 보시고 뭔가 난 테마 매매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을 주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우리 세부 메이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온에서 상압에서 견딜 수 있는 초전도체가 나온다면 정말 많은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나 오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사기다,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주의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세부 매니저가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자, 세 번째 특이점은 종목으로 보는 시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앞서서 게임주나 엔터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 분이 또 보는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세 분이 적어주시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이벤트 안내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치킨을 쏘고 있습니다. 총 4분께 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2분 그리고 문자 통해서 2분입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댓글은 지금 워낙 또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0분까지만 1분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50분까지만 듣고 마감을 하고요. 문자는 정각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상한가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끝까지 고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적어주신 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균수 매니저님. 화이트보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반도체 저가 매수를 적어주셨어요. 오늘 뭐 초전도체 올라가면서 나머지 업종이 그냥 전멸했습니다. 최근에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자기들끼리 수급 주고받고 핑퐁 게임 하더니 그냥 초전도체 나와버리니까 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 구석으로 잠깐 빠져 있어. 이렇게 됐고 오늘 반도체주 조정이 전반적으로 세게 나왔는데 제가 종목 몇 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중에 이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런 애들 이 정도 가격 내려오면 이거 괜찮은데 다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몇 개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그게 AD 테크놀로지,
아니면 코아시아 같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하는 애들이죠. 얘네 지금 오늘 종가 정도면 사실 이거 좀 과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조정이. 그리고 여기다가 뭐 최근에 메모리 붙어가지고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꾸로 메모리 사이클을 더 정직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심텍 같은 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동지세미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대장인 종목이죠. 뭐 이런 애들 오늘 조정 나오는 걸 보면서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여기다가 그 앞서서 뭐 종목들을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선발로 붙은 애들 먼저 보게 되면 얘네가 선발이거든요. 서남이 오늘 종가상 지금 여기고요. 아니면은 뭐 신성델타테크.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선발인 애들이고, 여기다 후발로 이제 붙이는 애들로 보면은 또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파워로직스, 원익 PN이 뭐 똑같죠. 뭐 어제 오늘 이틀 내내 날아가고 있는 여기가 이제 선발 정도. 그리고 후발로 이제 붙은 애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핵융합까지 붙여놨는데, 그게 일진파워라든지 아니면 뭐 비치로테크, 뭐 다원시스, 뭐 이런 애들, 얘네가 이제 또 오늘 붙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관련해서는 이제 선후발을 좀 나눠가지고, 그리고 후발인 애들 핵융합은 저기 초전도체 말고 다른 제도도 더 있잖아요. 그리고 선발인 애들은 어차피 이제 살 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들고 있는 분들이 수익 실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후발인 애들 좀 뭐 재미로 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초전도체는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더 위험한 시한폭탄입니다. 왜 그러냐? 종전에 지난주에 레시피가 공개가 됐을 때 이거 제조법 검증하는데 일주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초전체가.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고, 학계 안에서도 자기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 교수 같은 초전도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그 권위 있는 또 교수분이 있어요. 그 교수분이 그 논문을 읽으시고 평을 뭐라고 했었었냐면은, 이 내 학생이, 학부생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우리 과 학부생이 이거 논문 써왔으면 나 F 줬다. 학부생만도 못해. 이런 정도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거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신 건 언제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이거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낙관적이다 이래버리니까 어제 점상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러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가 지금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거래일이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명한 기관에서 나오더니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쩌고 하면서 이게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급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초전도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워닝을 주셨고요. 이어서 최창준 매니저님은 역시나 또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주시장에 투자하면서 예.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한 3, 4년 투자하셨으면은요, 아마 다 수익이 엄청나게 나셨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다. 3년 전, 5년 전에도 에코프로 얘기하고 코스모시즈 얘기하고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방송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 방송 보는 것 같다고. 맨날 2차 전지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가장 많이 돈 모은 사람은 2차 전지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2025년도까지는 2차 전지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빠졌을 때. 자, 지금 뭐 화이트보드에 포스코만 글자가 보여서 포스코 예. 퓨처엠이죠. 하단에는 이제 퓨처엠이라고 함께 써 있습니다. 자, 수주잔고가 포스코 퓨처엠. 수주잔고가 지금 100조 이상을 받아놨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플카 나온다니까요. 애플카 안 나오면은 제가 이틀 굶겠습니다. 제가 굶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3일 굶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딱 이틀만 굶겠습니다. 단식하겠습니다. 저 배고픈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럴 정도로 애플카 나와요.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애플카가 나오든 무슨 다른 그런 내형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도 배터리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LG그룹 또 SK그룹,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LG 자기네들이 광물이라든지 또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 한번 가보세요. 새만금 산업단지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지금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를 한번 딱 읽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주말이 아니니까 휴가 때문에 안 되니까 9월달 정도 돼가지고 한가할 때 10월달 정도에 새만금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면 2차 전지대 왜 투자했는지 아셔야 될 거고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누적이고 매일매일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별로 안 팔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누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4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별로 팔지 않았고 계속 사다가 지금 팔지 않았고 개인들만 팔았어요. 예. 그리고 주가 자체 흐름 자체도 지금 단기간에 거의 7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에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8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내일 막 조금 빠진다 그러면 45, 6만 원대까지 내려오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죠. 기회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샀다가 한 10%만 먹고 빠이빠이 절반을 그냥 탁 던져주고 가진 자의 여유, 수익 난 자의 여유 이거를 가면서 다시 투자하시면 됩니다. 딱 이번에 빠지면은 10% 정도만 딱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가람 매니저님인데 정각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게임 엔터주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제작진의 또 종목으로 보는 시장을 꼽은 이유였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하반기 방향성이라고 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얘기들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은 만약에 밀린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하반기와 내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주제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린다면 넥슨 게임즈가 이제 내일이 D-Day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가 사전 다운로드가 들어갔는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사전 다운로드가 지금 순위가 1위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이 정식 출시인데 지금 넥슨 게임즈의 내일 동향이 게임즈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라도 순환매가 저가 매수가 게임즈에 들어간다면 그 선봉에 무조건 넥슨 게임즈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게임즈는 문제가 뭐냐면 출시할 때 이제 이전에 올라왔을 때가 이때 아래에서 쫙 갭 떴을 때가 이제 중국에 출시하겠다라는 게 떴기 때문에 갭 상승했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추세가 안 깨지고 올라온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로부터 이제 셀온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거거든요. 요 셀온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게임즈는 못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넥슨 게임즈가 내일 블루아크브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위메일 때처럼 셀온 나듯이 밀렸다가 만약에라도 양봉으로 만들어내면서 고가로 마감시켜버린다? 그러면 이거 셀온이 아니고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주가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침부터 보여준다. 물량 소화하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넥슨 게임즈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데브 시스터즈도 쿠키런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가 지금 발표할 게 있거든요. 게임즈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펄어비스가 살아있어요 아직.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넥슨 게임즈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게임즈 순환매가 돌면서 펄어비스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넥슨 게임즈 주가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게임즈 보유하신 분들의 이제 그 넥슨 게임즈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좋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즈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SM인데요. 오늘 SM이 어닝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이었죠. 월요일에 나와서도 SM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 들었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거 자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닝을 했는데 이제 어닝 콜가 다음 주에 또 기업 설명회가 2번 남아 있는데 이제 자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와 있는 거 키스타하고 SM CNC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요 종목도 한번 반등 나와 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뭐가 있냐면 엑소라는 그룹이 중국에 가서 오프라인 팬센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중국에서 뭔가 활동을 더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SM이 이번에 지배 구조가 바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들 것이냐 얘가 중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YG 엔터랑 큐브 엔터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매출의 비중이 엔터도 있지만 화장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실적 서프라이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 그다음에 YG 엔터는 블랙핑크가 조금 더 해결이 좀 돼야지 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라서 예. 전 이거는 사실 선호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 선호하는 게 뭐냐면 JYP입니다. 물론 하이브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보다는 저는 지금은 JYP선 선호하는데 JYP가 8월 11일 날 이제 그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서 밀려 내려왔지만 SM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에 걸려 있고 단기 반등도 한번 가능한 게 JYP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들은 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띕니다만 영업이익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자, 이제 월수팀과 화목팀의 수익률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데 이 시간까지만 저희 문자 이벤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고요. 상한가 삼행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러면 월수팀과 화목팀의 특별한 포트 대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민수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는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